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이 오면 고구마 생각이 나지 않나요? 저는 고구마 철이 되면 집에 한 박스씩 쟁여놓고 먹고는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구마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고구마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50% 이상 낮았으며,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대학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82종의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98.7%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고구마지만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꺼려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현명한 섭취 방법만 지킨다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고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부터 올바르게 먹는 방법, 궁합 좋은 음식, 주의사항과 보관법까지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현명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고구마의 효능 첫 번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반 탄수화물과 다른 혈당 반응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백미나 감자에 비해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은 음식이죠. 혈당 지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물론 품종과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찐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4 정도인데 이는 흰쌀밥 73에서 87이나 찐 감자의 78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뇨 관리는 혈당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고구마는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고구마의 효능 두 번째, 항산화 효과. 두 번째로 고구마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당뇨는 만성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큰 문제인데 고구마는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고 혈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망막 혈관 보호에 효과적이어서 당뇨성 망막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죠.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평소에 고구마를 드시면서도 이렇게 먹어도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같은 고구마라도 찌거나 굽거나 생으로 먹거나 튀기는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진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제식품과학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리 방법별로 혈당 지수와 영양소 함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보통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많이 드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찐 고구마가 가장 건강한 조리법으로 꼽힙니다. 혈당 지수가 54로 비교적 낮고 수용성 비타민의 보존율도 높답니다. 찔 때는 껍질째 찌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영양소들이 잘 보존된다고 해요.
혈당 지수로 보면 생고구마가 제일 좋지만 생고구마의 일부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생고구마의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찐고구마 다음으로 많이 드시는 군고구마. 특히 겨울이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은 군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베타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되어 군고구마의 전분이 더 많은 당분으로 변환됩니다. 이로 인해 군고구마가 찐고구마보다 더 달콤해지고 동시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 되죠. 튀긴 고구마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튀기면서 기름을 흡수하여 생기는 높은 칼로리와 트랜스 지방, 튀기는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발생하고 혈당 지수도 찐고구마보다 높아 건강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껍질째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중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혈당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호박고구마보다 밤고구마가 좋습니다. 호박고구마가 더 달고 부드러워서 선호되지만 식이섬유 함량이 100g당 호박고구마는 5.5g, 밤고구마는 6.9g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밤고구마가 호박고구마보다 약간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밤고구마로 드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색고구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 중에 흔하지 않는 자색고구마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일반 고구마보다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혈당 지수도 일반 고구마에 비해 낮아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100g당 약 130칼로리로 열량이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색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자색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고구마를 껍질째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밤고구마나 자색 고구마를 선택했습니다. 이 고구마를 얼마나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또는 밥 대신해서 몇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통 중간 크기의 고구마 반 개, 약 10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양이면 혈당 관리도 하면서 고구마의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50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즉 닭가슴살, 두부, 아몬드 등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고민이라면 찐 고구마를 냉장 보관했다가 차갑게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공복에 고구마를 먹는 건 피해주세요. 고구마에 함유된 악효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찌거나 구운 고구마를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고구마만 먹는 건 혈당 관리에 아주 좋지 않답니다. 고구마를 공복에 먹지 말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단백질 식품인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국제식품과학영양학회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구마 자체가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천천히 흡수되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소화, 흡수 속도가 더욱 안정화되어 당뇨나 혈당 관리를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방인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등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일정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많아 약간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가면 흡수 효율이 좋아지고 식사 후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와 같은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같은 뿌리채소와 시금치, 상추 같은 잎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영양학적 특성이 상호 보완되어 더욱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고구마만으로는 비타민 K나 엽산 등의 섭취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초록색 채소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줘요. 또한 채소들의 추가 식이섬유가 혈당 안정화에도 한몫을 합니다. 네 번째, 김치, 요구르트, 동치미 등과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국제 SCI 학술지에서 발효식품의 섭취가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구마 속 탄수화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될 때 유익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발효식품이 도움을 줍니다. 궁합이 잘 맞으면 소화도 원활해지고 포만감도 지속되죠. 정리하자면 고구마와 단백질, 닭가슴살, 두부 등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각종 채소나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식후 혈당 반응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당뇨를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단품 식사보다 균형 잡힌 조합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실제 학술 연구들도 복합 식품 섭취가 단일 식품 섭취보다 혈당 관리를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추천해 봅니다. 고구마 샐러드. 껍질째 삶은 고구마에 닭가슴살을 구워서 넣고 양상추나 로메인 등 샐러드 채소 한 줌을 넣습니다. 아몬드를 넣고 소스로 요구르트와 올리브유를 뿌려서 함께 드시면 건강한 샐러드를 드실 수 있어요. 고구마 동치미. 고구마와 물을 활용한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와 물을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식초와 소금물에 절여줍니다. 대파, 양파, 마늘, 생강,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면포에 다시마, 우린물과 함께 간 재료를 넣고 걸러냅니다. 1시간 정도 절인 고구마와 물을 동치미 국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동치미가 됩니다. 고구마 깍두기. 평소 깍두기를 담글 때 고구마를 함께 넣어 버무리면 무에 부족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 성분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고구마와 물을 깨끗하게 씻어 2에서 3cm 크기로 자르고 소금을 고구마, 무에 골고루 뿌려 섞어준 다음 물을 끼얹어 30분간 절입니다. 불린 찹쌀 반컵에 물 3컵을 붓고 찹쌀죽을 쓴 다음 찹쌀죽과 새우젓, 배, 마늘, 생강을 곱게 갈고 고춧가루를 넣어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쪽파는 3cm 크기로 자른 다음 양념에 넣고 고구마, 무와 함께 버무립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과하게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당 상승.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해도 결국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어차피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고구마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튀기거나 설탕을 첨가한 음식으로 조리하면 혈당이 오를 위험이 커지죠. 그러므로 적절한 섭취량,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고 건강한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화 장애와 가스 발생. 고구마 특유의 식이섬유와 당 성분이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되지만 동시에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가스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구마 속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만 드시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무리가 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보관 시 곰팡이 독성 물질 발생. 고구마는 비교적 보관 기간이 길긴 하지만 장기간 습하거나 온도가 맞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상하거나 썩기 시작한 고구마에는 유해 물질, 즉 곰팡이 독소나 배설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섭취하면 식중독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의 검은 반점을 발견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것으로 먹었다간 식욕 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검은 무늬병은 풍뎅이 등 곤충이나 동물에 의해 생긴 고구마 상처에 세라토시스티스 핀브리아타라는 균이 침투해 발생해요. 이 균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심하면 폐와 간이 괴사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죠.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는 표면에도 흑색 무늬가 나타나고 내부까지 일부 검게 변합니다. 병든 부위는 마른 상태로 썩고 씹어보면 매우 쓴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독소가 내부까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만 도려내고 먹어도 안 됩니다. 함께 보관한 고구마도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쓴맛이 난다면 독소가 퍼져 있는 것일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의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하므로 고구마를 구입할 때부터 표면에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는 게 좋겠죠. 참고로 고구마에 싹이 난 것은 먹어도 됩니다. 같은 구황작물인 감자는 싹이 났을 때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 생성돼 버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때문에 싹이 난 고구마도 먹길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구마 싹에는 독성 물질이 없고 오히려 먹으면 건강한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죠. 싹이 자란 고구마 순에도 루테인, 베타카로틴, 안토시안 성분 등이 풍부해요. 다만 싹이 난 고구마는 섬유질 비중이 커져 식감이 질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고구마를 오래 두고 맛있게 먹으려면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고구마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훨씬 더 오래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도 채소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가겠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함정이에요. 고구마는 10도 이하 저온에 오래 두면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무르고 단맛이 떨어지거든요. 속이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냉장고 대신 베란다나 서늘한 실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은 한겨울이라면 추위에 고구마가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고구마는 빛을 받으면 싹이 트기 쉬워지고 껍질이 건조해지면서 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가 들지 않는 어둡고 바람이 통하는 곳이 좋죠. 습도도 적당히 맞춰줘야 하는데 너무 건조하면 수분이 빠져서 고구마가 쭈글쭈글해지고 반대로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는 보통 종이 상자나 신문지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상자에 구멍을 내어 바람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종이 상자 안에 신문지를 깔고 고구마를 겹겹이 놓으면서 신문지로 덮어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습도 조절과 빛 차단이 동시에 됩니다. 만약 고구마를 사왔는데 껍질이 긁히거나 이미 좀 물러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상처난 고구마가 다른 고구마까지 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곰팡이 같은 게 생기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니 구매하자마자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건 따로 빼두는 게 안전합니다.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삶아서 냉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냉동 고구마는 필요할 때 해동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드시려면 삶아서 냉동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를 권장하지만 6개월까지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구마는 냉장고가 아니라 적당히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상처난 고구마는 따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보관하시면 맛도 달고 오래 먹을 수 있으니 올겨울엔 군고구마며 찐고구마며 실컷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는 말고 적당한 양을 구입해서 알뜰하게 보관하는 게 더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은 혈당이 걱정되어 고구마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고구마의 효능과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 잘 보셨다가 고구마 철이 오면 올바른 방법으로 잘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음식이야말로 보약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